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실기 파일 열겠습니다. 1장 출제 유형 02 가셔가지고요. 오늘은 완전 정복 01문제 여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 드릴 거요.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 여러분들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죠. 이면서니까 엔더 관계고요.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데 사실 근무기간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무기간은 올해 연도에서 여러분들 입사 연도를 뺀 계산식으로 우리가 직접 구해서 접근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수가 여러분들 year, today, and 함수를 쓰라 했죠.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면 파악을 해드리면요. 일단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갈로 열고 닫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구한 함수고요. year은 우리 어저께 했던 거 어제 year도 해봤죠. 연도만 추출입니다. 자, 일단은 부서가 기획팀은 조건 1이고요. 근무기간 구하실 때 이제 today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기간은 올해 연도는 year를 써가지고 today를 써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할 겁니다. 그리고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근무했던 연수를 구할 거예요. 여기서 5를 초과하는 데이터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야가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했던 것처럼 행 부분 고정을 해제한다는 거. F4키 두 번입니다. 자, 그럼 식으로는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는에서 엔드가 들어가고요. 부서 주소 찍고 F4키 두 번, 기획팀 같으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근무기간을 구하는 식 그대로 적대 입사일 주소는 F4키 두 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초가 5를 넣어주면 끝이거든요. 자, 일단은 A3부터 F27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A3부터 F27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죠. 그 세 규칙을 클릭합니다. 항상 수식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규칙, 유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엔드 넣어주시고요. 갈로 열고 부서 주소를 찍을 건데요. 부서 B3을 찍고 F4키 두 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기획팀이냐 그 말입니다. 기획팀은 쌍따옴 별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2는 올해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 뭐 넣을 거냐면 year를 쓸 거예요. year 그리고 괄호 열고 today를 인수로 써야 되겠네요. 지금은 today 괄호 열고 닫고 괄호 닫고 today 함수는 참조로 인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해줘야 됩니다. 요 가로를 안 쓰면 안 돼요. 마지막 가로는 year 가로가 닫힌 겁니다. 그리고 빼기 year 또 쓰시고 입사일 주소 찍고 F4키 두 번이에요. 자, 한번 해보면 빼기 또 year를 쓰는 겁니다. 갈로 열고 입사일 주소 찍고 F4키 두 번 행고정 해제하시고요. 갈로 닫고 초가 오냐 이거죠? 갈로 닫고 자, 식으로는 요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죠. B3, 달러 B3이고요. 달러 F3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식을 잘 넣으셨다면 우리 서식은 굵은 기울인 꼴로 넣을 거고요. 글꼴색은 파랑 넣을 겁니다. 그럼 서식 버튼 눌리시고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고 여러분들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하면 되죠.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요것은 우리 책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은 그때 출판했던 연도로 구한 거고요.
요것은 올해 2024 기준에서 색깔 들어간 거야. 그래서 책의 식은 잘못된 건 없는데 색깔이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행이. 6행, 7행. 지금 연도 기준에서는 6행, 7행, 11,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4, 26.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수식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뭘 썼어요? 2024년도가 추출되게 요것 때문에 약간 행의 색깔과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두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거든요. 참조로 여러분들 22페이지에 그 뭐 기출에 출제되는 유형 학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소스가 없어요. 예, 이 교재 만드신 분들이 좀 소스를 내놓고 이걸 넣어놨으면 제가 좀 해드릴 건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보다는 요거 닫고 자 우리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뭐 1회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교재 324페이지 어저께는 고급 필터를 풀어봤거든요. 오늘은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아까 그 경로로 들어가면 그대로 요 이렇게 남아 있죠. 상위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최신 유형 기출을 들어가서 여기에 1회 문제를 엽니다. 암호는 여러분들 200, 300 여러분들 24페이지 보시면 암호가 적혀 있어요.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가 아니고 300 여러분들 18페이지죠? 제가 잘못 적었어요. 318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암호가 있죠.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3917달러 구조, 엔드 구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3917 엔드 구. 자, 우선 그 1번 말고 여러분들 문제 1번에 2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지급 금액 평균을 초과한다가 조건 1이고요. 그 다음 하고니까 엔드 관계죠. 관계가 뭐가 아니다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행 전체에 대하여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고정은 해제하셔야 돼요. 그거 한 가지. 함수는 기초함수가 나왔어요. 막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B3부터 J28 잡고요.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점수입니다. 일단은 기본 작업 1시트로 가야 되죠. 이거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B3부터 잡아보셔야 돼요. B3부터 어디까지? J28까지 다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뉴얼은 홈 탭에서 여러분들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새 규칙 수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 관계죠. 수식 자 넣어하시고 엔드 함수 넣어주시고요. 갈로 열고 자 조건 1은 미지급 금액 주소 찍고요. 자 요 단위 셀에 있는 요 데이터가 야는 F4 키 두 번입니다. 셀 주소는 무조건 행고정 해제예요. 그리고 달러 I3이 돼야 되죠. 이 값이 미지급 금액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여러분들 크냐 이거죠. 초가 크다. 이제 여러분들 비교인산자는 암기가 됐다 치고 제가 가는 거요. 혹시 오늘까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오늘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AV, ERAG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공식은 범위만 잡아주면 평균을 구해주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 범위 잡으면 야가 절대 창조되기 때문에 손댈 거 없어요. 여러분 행방량을 잡는 범위 있잖아요. 요것은 F4키 두 번 눌리면 안 돼요. 야는 고정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지급 금액 범위를 쭉 잡습니다. 고정되는 거 맞으니까 F4키 두 번 눌리시면 안 돼요. 그냥 고정 맞아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갈로다 야가 조건 1입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평균 함수니까. 콤마 조건이는 관계가 뭐가 아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관계 주소 찍고 관계는 여러분 옆에 요겁니다. D3을 찍고 야가 F4키 두 번 현고정 이제 아니다는 같지 않다 연산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라고 쌍따 붙이면 됩니다. 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갈로다. 자, 조건 1과 조건 2는 여러분들 요거 자, 뭐 특별한 거 어려운 거 없다 보니까 제가 막바로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 이거 보면 저 모르겠는데 한 분들은 조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1급반인데 에버리지를 모른다 하면 지금 외우셔야 돼요. 에버리지는 평균을 원하는 것이다.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됐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식 작성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를 했잖아요. 이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은 당연히 압니다. 그죠? 조건 입력 순서 제가 그죠?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했는데 우리 입고를 셀 주소 비교 현상자 그죠? 한번 더 적어볼까요? 숫자 또는 문자 이런 패턴이 있고요. 함수가 요 1번이라 합시다. 1번. 요 너는 빼고 두 번째는 함수가 대입됐을 때 범위를 잡을 수는 있죠. 그죠? 거기서 결과값이 나오죠.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 또는 문자. 요 두 번째 패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함수가 대입되고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결과값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초를 모르는 분들이 다 틀려요. 이것을 그저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다 여기서 다 틀려버립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제가 첫날에 강조했습니다. 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함수가 대입되고 요 네 가지 패턴이 있겠죠. 결과값.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가 적어드리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적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드려도 모르시거든요. 물어보면. 네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뭐 일단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를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소를 찍는 경우는 일반적, 이하는 여러분들 일반 수식에서 사용하는 조건 입력 순서예요. 그럼 나중에 배열 수식을 할 거거든요. 배열은 이렇게 안 적습니다. 배열은 통째로 잡아요. 참조 범위를 통째로 잡아서 참조 범위를 잡고 이때 범위가 들어가죠. 비교 연산자 셀 주소 이런 패턴이 제일 많거든요. 통째로 잡아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 빼고는 일반 함수에서는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소가 찍히는 것이. 그죠? 한 방에 검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함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범위를 잡는 조건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해도 여러분들 함수 쓸 때 보면 범위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우리 논리함수 입력할 때 셀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이라서 셀 주소 찍고 해야 되는데 아예 셀 범위를 잡고 뭐 초가 80 이렇게 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런 조건 힘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if가 빠진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함수 안 쓰는 게 조건부 서식이죠. 그래서 if 없이 쓰는 기능. 이 바로 조건부 서식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만 잘 이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넣으셨다면 여러분들 서식 넣으러 가겠습니다. 서식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굵게 글꼴색은 파랑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러면 7행, 9행, 11행. 요것은 뭐 책의 결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7, 9, 11 이런 식으로 가면 맞게 돼 있어요. 틀리면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풀어볼까요? 세 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 유형 2회. 교재 페이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좀 치우고 갈게요. 2회로 가겠습니다. 자, 위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페이지는 338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1급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골랐어요. 여러분 제가 뭐 1, 2, 3에 이런 패턴이 아니고 출제됐던 함수를 보고 제가 골랐던 회입니다. 자,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최신 기출 유형 2회를 엽니다. 암호는 책이 있죠. 이제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되죠? 암호 넣어주시고요. 자, 요번에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또 할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함수가 처음인 함수가 있다 보니까 함수를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문제에서 왜 이 함수가 쓰는지를 알려드리면요. 남자 고객 자료 중도 엔드 관계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입 연도가 짝수인 행 전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데이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 고객이라는 것은 밑에 약간 힌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문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잠시 볼까요? 옆에 가서. 야는 여러분 위치로 보면 여러분 몇 번째 자리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통 주민등록번호 6자리 빼기 7자리 아닙니까? 근데 성별을 구별하는 숫자는 요 빼기를 포함한다면 8번째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미드 함수가 나온 거거든요. 추출해서 그게 짝수인지를 검사할 거고요. 짝수라면 행 전체니까 요번에도 행 부분 고정을 해제할 겁니다. 그리고 이열은 왜 나왔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게 이열 같은 경우는 가입 연도가 짝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리면 조건이 두 개예요. 그 조건 1과 조건 2는 중은 엔드 관계를 했죠. 조건 1.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하기 전에 함수 정리부터 하고요. 난이도는 여러분들 뭐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입니다. 자, 일단은 is, if는 여러분 처음 아닙니까? 그죠? is가 들어가면 여러분 정보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is 함수 시작된 함수는요, 다 정보 함수입니다. 그래서 even. 얘는 여러분들 인수는 숫자가 될 수가 있고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인수값이 짝수이면 이분은 영어에서 짝수죠. 짝수이면 true고요. 어, 짝수가 아니면 그 외죠? 짝수가 아니면 false가 나오면서 false.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은 이 함수는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 연산자와
비교값을 사용하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자체로 정보함수는요,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쓸 이유가 없죠. 이 자체로 검사 끝나요. 짝수면 true, 짝수가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뒤에 뭐 연산자가 붙진 않습니다.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가지고 짝수 여부를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할 함수는 뭐 우리 늘 했지만은 연도만 추출 함수죠.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자, 그 다음에 미드 함수도 한번 적어드리면요. 미드는 텍스트 함수죠. 셀 주소, 콤마 시작 위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숫자죠. 얘는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 1, 조건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조건 1은 제일 처음에 남자 고객인지를 검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도 and 관계입니다. and. 조건 2는 이제 우리 가입연도가 짝수인지를 검사할 거예요. 가입연도가 짝수인지. 자, 짝수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함수는 이열 함수하고 is, even 함수 두 개를 적는 거죠. 그럼 거기 동시만족 관계니까 and가 들어가고요. 자, 일단은 mid를 쓰는 이유가요. 남자인지 남자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 mid를 써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밑에 힌트가 있죠. 여기서 8번째를 시작으로 하나만 추출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찍고 나중에 주민등록번호. 자, 이 셀 찍고 났는데 F4키 두 번입니다. 그 시작 위치를 8, 그어서 한 개만 추출했을 때 갈로 닫고 거기 1이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강조했죠. mid, left, right는 추출해도 숫자는 무조건 문자입니다. 쌍따옴 펼쳐야 됩니다. 자, 문자 1이냐 그 말이죠. 자, 그럼 1이라면 남자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 1이 끝났어요. 조건 2는 is, even이 먼저 들어갑니다. even. 요것은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드렸던 공집은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참조용이 아니고 그 함수를 다 외우셔야지만 함수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어를 써가지고 연도를 추출할 거거든요. 어디에서? 가입 연도, 요 연도만 추출할 겁니다. 거기 짝수인지가 이저이분이 검사를 해요. 밑에 적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입 연도, 즉 가입 여기서는 가입 연월일이죠. 발로 열고 가입 연월일을 찍고 여러분들 F4키를 두 번 눌러야 되죠. 야도 행보정이죠. 주소는 무조건 행전서 넣는 조건부 서식은요. 무조건 행보정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추출한 값 갈로 닫고 야가 이주의문이 검사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 제가 여기에 임시로 1, 2, 3, 4 이렇게 그러면 면에서 제가 이주의문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 주소 데이터가 짝수면 true, 짝수가 아니면 false 나오거든요. false 밑으로 당기면 여러분들 짝수인 것만 true가 나오죠. 그 함수가 isIven 함수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만 넣어주면 야가 알아서 논리적 검사를 수행하도록 이거죠. 요 뒤에 뭐 비교산자하고 비교값을 넣는 경우 없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로 한 번 더 닫는 이유가요. and 가로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로는 앞에 가로는 이열 가로고요.
두 번째 가로는 is even 가로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and 가로. 가로는 세 번이 닫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입할 조건 수식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 범위부터 잡아볼까요? A2부터 G15를 잡고 드래그 쭉 하도 되고 뭐 단축 해도 되고요. 자, 일단은 제목행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수식을 사용하여까지 들어가시고요. 자, 늘하시고 엔드가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조건일은 남자 고객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야가 1인지를 검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쓰랬죠. MID 갈로 열고.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B2를 찍고요. F4키 두 번입니다. 행고정 해제. 달러 B2가 돼야 되죠. 콤마 여덟 번째를 시작으로 1. 여러분 오늘 했던 함수는 오늘로서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1급은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왜? 계속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새로운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루에 함수를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배워 놓으시고요. 이꼴 여러분들 1은 쌍따옴표 치는 이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는 추출했던 숫자는 다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1이냐? 그 말이죠. 자, 조건 1이 끝났고요. 콤마. 그 다음에 조건 2는 여러분들 is even이 먼저 들어가요. is,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안에 여러분들 가입 연도만 추출하기 위해서 가입 연월 주소에서 year를 써가지고 연도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갈로 안에 year, year 갈로 열고. 자, 주소는 C2를 찍어주면 돼요. 여기서 연도만 추출할 겁니다. 그러면 F4키 두 번.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가 좀 들어갈 때는 야를 F4키 두 번을 안 눌려요. 왜냐하면 이 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좀 함수가 길어지면. 이런 거 실수하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Shift 찍고 F4키 두 번입니다. 가로 닫고 한 번 더 가로 닫고 야는 is even 가로가 닫혔고요. and 가로가 안 닫혔죠. 마지막 가로. 그러면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혹시나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드 쓰고 달러 B2고요. 여기에는 달러 C2입니다. 가로는 세 번 닫힙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은 쌍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드 함수 공식은 뭐 여러분들 잘 외워놓으시고요. 오늘 새로운 함수 정보 함수 있죠? 정보 함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올라가서 야가 여러분 중요 포인트입니다. 안 씁니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별 이상이 없다면 우리 서식 넣으러 가볼까요? 서식은 여러분들 뭐 넣을 거냐면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녹색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굵은 기울인 꼴 하시고요. 글자 색깔은 녹색은요. 오른쪽 기준에서는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마지막 확인. 자, 7행이 들어가면 되고요. 13행, 14행. 3개밖에 없네.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그죠? 그 다음에, 짝수 맞네요. 그 다음 들어간 거 다시 볼까요? 1이면서 짝수. 나머지는 2는 해당 사항이 없죠. 1만 보면, 야, 짝수 아니네. 야, 남자가 보면 되죠? 짝수 아니네. 그죠? 야도 짝수 다 아니죠. 그러니까 색깔이 안 맞네. 그 다음에 7행 여러분들 13행 14행 자 그리고 이것만 여러분들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보 함수는 반대 함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is if이 있다면 여러분들 is old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old는 홀수입니다. if는 짝수, 시사적 영어에서는요. 그죠? 다 어차피 MS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다 영어에서 유래된 거죠. 자, 이것은 인수. 인수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홀수이면 인수값이 반대입니다. 홀수이면 여러분들 true가 나오고요. 반대 함수도 같이 알아 놓으셔야 돼요. 홀수가 아니면 false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조도도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알아 놓으시면 좋죠. 2번 했으니까 반대 함수도 같이 알아 놓으시고 이렇게. 그래, 여기 이제 살을 붙이는 공부예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외우시면 1급은 자꾸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2급처럼 뭐 그냥 틀에 박힌 그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함수도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뭘 골랐냐면 사회를 골랐는데요. 이 페이지 수가 좀 안 맞고 있죠? 이거 좀 지우고 보고 적어드릴게요. 자,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자, 페이지 수는요, 몇 페이지냐면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파일을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여시면 돼요. 암호는 책이 있습니다. 암호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본 작업 1에서 조금 쓰신 문제죠. 자, 잘 여셨다면 기출 유형 교재 사회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봤던 내용인데 and하고 or이 같이 쓰는 문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게 기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우리 교재는 여러분 약간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지점이 강남 조건 1입니다. 이나 이거나 그 말입니다. 강남이거나 강동 조건 1과 조건 2는 여러분들 묶어서 큰 조건 A라 하면 돼요. 큰 조건 A. 이 조건 1과 조건 2는 OR 관계인데 크게 묶으셔야 됩니다. 큰 조건 A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쉼표가 찍혀 있죠. 끊어버리는 부분이죠. 그럼 A 조건 3은 구매 금액이 전체 구매 금액 평균 이상. 야가 조건 3인데 야를 조건 B라 합시다. 이 크게 먼저 보면 조건 A와 조건 B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AND. 근데 조건 A 안에는 OR로 묶여있는 문제,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셨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순서를 조심하셔야 되죠. 함수는 따로 정리할 건 없고요. 일단 막바로 조건 1, 뭐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의 함수인지 아실 거니까. 자, 함수는 쉬운 함수가 나왔지만은 실수하는 부분이 조건 1은 여러분들 지점이 강남이냐 그 말이죠. 지점 이꼴 강남. 나중에 주소는 F4키 두 번 눌리는 이유가 야도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나 이거나 라는 뜻이고요. 조건 2는 여러분들 뭐냐. 지점이 이꼴 강동이냐 둘 중에 한 가지만 줘도 된다 이거죠. 이 크게 조건 1과 조건 2를 묶어서 조건 A라고 보면 돼요. 양 OR로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고, 강동, 이고, 이게 뭐죠? and. 근데 1과 2는 OR로 묶을 거예요. OR 함수 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 3은 여러분들, 요거, 조건 3은 구매 금액 주소 찍고 F4키 두 번이에요. 구매 금액 전체 구매 금액 평균 이상이냐 이상 기호 넣고
에버레지를 에버레지. AVRAG죠? VRAG. 그리고 구매 금액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매 금액 범위를 잡아주면 여러분 요것은 고정 맞습니다. 요거 F4키 두 번 늘리면 안 돼요. 자, 요것은 행고정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OR이고요. 조건 3은 여기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여러분들 전체 조건이 AND 관계고요. 발로 열고. 자, 조건 1 그대로 제가 넣어볼게요. 요거하고 요것은 OR로 묶는 구조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지점이 강남이냐 OR에서 안에 조건 1이 요게 들어갑니다. 콤마. 조건 2는 야를 복사해서도 되고요. 따로 또 주소 찍어도 되고요. 갈로 닫고. 요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묶을 줄 아느냐 이거죠. 콤마. 조건 3은 조건 C라 보면 되죠. 야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 가로는 여러분들 OR 가로가 닫힌 거거든요. 콤마. 크게 보면 야가 조건 A죠. 야가 조건 B라 본다면 조건 A와 조건 B는 AND 관계다.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는 AND 가로가 닫힌. 그래서 이런 구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좀 또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함수는 어려운 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함수가 나옵니다. 기초함수가.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요 자리에 어저께 배웠던 상위 몇 번째 이내 야가 또 기출 문제 나왔었어요. 뭐 하위 몇 번째 이내 여기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함수만 바뀔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A3부터 I27까지 잡아볼까요? A3부터 I27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가서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항상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스타트는 AND가 들어갑니다. 는 놓고 AND, 갈로 열고 OR이 들어가죠. 갈로 열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는 하시고 여러분 AND 넣고 갈로 열고. 자, OR은 조건 1과 조건 2는 OR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경우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헷갈리는데요. 요렇게 요거하고 이거하고 말고 나는 이거하고 또 이거와 이것을 AND를 하면 안 됩니까? 근데 OR로 묶이는 경우는 딱 특징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문제에서. 항상 같은 필드입니다. 음, 같은 필드죠. 같은 필드에 있는 데이터야. 그거는 OR 관계로 묶는 관계입니다. 만약 이하가 지점이 만약에 다른 필드가 들어갔다면 그런 관계는 뭐 OR로 묶을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는 이것 따로 이 뒤는가 붙여요. 필드가 다를 경우는. 그래서 같은 필드는 시험에서 OR로 묶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면요. 지점 주소 찍고 F4키 두 번. 그럼 달러 232죠? 이꼴 여러분들 강남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를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23부터 강남까지 복사해서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요. 강남을 강동으로 바꾸면 되겠죠. 강동. 갈로 닫고. 자, 여기 여러분들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가 OR로 묶여지는 구조입니다. 콤마 찍고. 자, 조건 3은 마지막으로 구매 금액 주소 찍고 F4키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매 금액 평균 이상이냐? 이상인 연산자 넣고 평균 에버리지입니다. AVER은 닫혀야 돼요. AG입니다. AVER, AG. 자, 갈로 열고. 자, 에버리지 구매 금액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자, 얘는 고정이 맞으니까 손댈 거 없습니다. 가로 닫고. 마지막 가로는 여러분들 엔드 가로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요겁니다. 요렇게 넣어주면 되죠. 위하고 똑같이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1과 조건 2는 5R. 그 다음에 콤마. 이거 OR 가로 닫혀야 됩니다. OR 가로. 콤마 찍고 조건 3 요거죠. 자, G3도 F4키 두 번. 여하는 고정 맞습니다. 손댈 필요 없어요. 자, 잘 됐다면 서식은 여러분들 뭐 넣을 거냐면 굵게 이중 실선이죠. 자, 서식 버튼 눌리고요. 자, 굵게 이중 실선이 나와. 색깔은 요거는 안 나왔네요. 그죠? 이중 실선은 밑줄 눌리셔가지고 이중 실선 여기 있네. 밑줄에. 자, 굵게 이중 실선까지 잘 하셨다면 확인. 마지막 확인. 그러면 여러분 뭐 들어가냐면 4행, 그 다음에 9행, 그 다음에 13행, 16행, 그 다음에 24.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고 4, 9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맞다 보면 돼요. 뭐 시작이 4, 9 이렇게 가면 되죠. 틀리면 편집하는 방법,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관리 가서 여기서 범위 잘못됐으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규칙 편집은 수식 또는 서식을 바꿀 수 있죠. 거기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다 해서 확인 눌리면 들어가죠. 이렇게. 식으로는 요겁니다. 잘 안 됐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들어가다 보니까 약 26까지 잡혔죠. 그죠? 원래 27입니다. 우리 비대면수 하신 분들도 이거 제가 틀렸어요. 잡다 보니까 모르고 요 27인까지 잡았는데 26까지 요거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요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내가 틀렸네 하면서 규칙 관리. 범위가 잘못된 범위는 맞고요. 수식이 잘못됐으니까 요 가서 6을 7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확인. 그리고 확인. 이래야지 맞죠. 자, 그러면 4행, 9행 여러분들 13행, 16행 여러분들 24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실수한 부분을 봤는데요. 시험장 가셔도 기본 작업 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 요 시트도 잘 봐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서브 노트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실수한 부분만 실수합니다. 그것을 학원에서 내가 자꾸 이거 눌린다. 이런 예도 있고 이게 가야 되는데 뭐 조건 서식할 때 항상 요걸 제목행을 잡는다. 요것을 딱딱 체크해 가지고 자기만의 노트를 한 개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대해서.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27까지였습니다. 요거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문제 1번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거 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습 파일은 1장 출제 유형 공상 가셔가지고요. 출제 유형 공상 빼기를 여시면 됩니다. 자, 우선 뭘 배울 거냐면요. 문제 1번에서 3번 문제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시트 보호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이거든요. 자,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고,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 관련 설정이에요. 근데 얘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얘는 20%. 일단 두 개 다 아셔야 되긴 아셔야 되는데, 일단 시트 보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 보호는,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 보호 기능이 수행되고요.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소리는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끔 락을 거는 거죠. 그리고 수식도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셀은요, 기본적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잠시 여러분 제 따라 하시면 여기에 행머리 거라고 열머리 걸 사이에 네모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전체 블록이 잡힙니다. 그때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셀 서식 창이 뜨죠, 그죠? 거기서 보호 탭에 잠시 가보시면 우리 작업은 안 했지만 잠금이 체크되어 있거든요. 이 잠금하고 숨김은 수식을 숨길 때 쓰는 기능이에요. 야는 체크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잠금하고 숨김이 만약에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했을 경우 이하가 기능이 수행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워크시트를 보호를 해야지만 이 기능이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검토 탭에 가면 시트 보호 기능이 있어요. 이 아이콘 눌려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이 범위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띄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라는 문제가 제시되거든요. 숨김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 야는 항상 나오고요. 숨김은 수식 숨기는 거기 때문에 뭐 랜덤입니다. 근데 수식 숨기를 했을 때는 숨김까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1번하고 2번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되느냐?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 아이콘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 보면 허용할 부분을 제시합니다. 어떤 부분을 허용하시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시트 보호가 되어 있더라도 체크된 기능은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호는 넣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 책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G3부터 G28을 범위 잡아볼까요? G3부터 G28까지 범위 잡고요. 요 안에는 지금 수식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셀 잠금도 하고 수식도 숨기기를 적용해 냈죠. 요것은 셀 서식 창에 먼저 가셔야 돼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요. 셀 서식창이 뜹니다. 혹은 오른쪽 버튼 눌려서 셀 서식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 탭에 갈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잠금은 돼 있고 숨김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일단은 확인.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수식이 보입니다. 그죠? 이제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시트 보호는 어디 있냐면 검토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긴 셀의 내용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체크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시트 보호. 그 참조로 여러분들 허용할 내용이 보면 잠긴 셀 선택하고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 기본값으로 체크돼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잠긴 셀의 내용,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호하는 거고, 야는 선택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건 틀려요. 그래서 간혹가다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요거 허용한다고 체크했으면 잠금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야는 내용을 보호하는 거고, 데이터를. 야는 선택은 허용하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잠시 선택 허용 요거 기본값을 두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보세요. 셀을 이렇게 선택할 수는 있다는 소리예요. 시트 오버가 돼 있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바꾸려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내용은 보호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이점. 이것을 만약에 체크를 제가 해제를 한다면 장긴 셀의 선택은 선택조차도 못하게끔 하겠다 이거죠. 허용을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확인 눌리면 제가 눌려도 셀 포인트가 보세요. 셀 포인트가 안 생깁니다.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 보시면 두 번째 하실 텐데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은 허용을 할 거다라고 기본값 그대로 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죠, 그죠? 시험에서는 딴 거, 요거, 여러분들 제시할 때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두 개만 허용할 부분에 체크만 돼 있으면 돼요. 기본값. 암호는 넣지 않거든요. 실무에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G3셀에 가면 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왜 쓰냐면 회사에서 누군가 와서 데이터를 바꿀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정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 데이터가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러분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수정 못하게끔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근데 이것은 현재 시트에 대해서만 보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여기에 수식이 안 보여야 되고요. 요 아무 셀에 가서 한번 지워보세요. 딜리트. 요 창이 떠야 돼요. 시트가 보호되어 있다. 물론 풀라면 아무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만 뜨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 보면 세 번째 하수할표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에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하수할표는 통화문서 구조보호거든요. 잠시 여러분들 통화문서 보호라 눌려볼까요? 아이콘. 보호할 대상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고 창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3 버전부터는 이 창이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2010 버전까지는 시트 여기에도 창 조절 단추가 있었거든요. 요 단추가 있었어요. 근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 2013 버전부터 야가 없어지고 프로그램 위에 요것으로 통합돼서 만들어졌어요. 요 창 보호가 있었는데 창 보호를 체크하면 참조로 여러분들 창 같은 경우는 크기나 이동, 창 조절 단추를 쓰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못 써요. 2013 버전부터는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구조는 필기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 관련 메뉴를 못 쓰게끔 막는 기능이거든요. 이 구조 보호는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요 밑에 시트 탭 밑에 보면 시트 이름이 있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시트 관련 메뉴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숨기기거든요. 요 기능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합문서 구조보호를 하면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버립니다. 다 막아버려요. 자,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호그룹에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시면 암호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 시트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비활성화되어 있죠. 못 쓰게끔 하거나. 그래서 시트 관련 메뉴를 못 쓰게 하는 것이 구조보호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기에서는 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시트 보호와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것이 뭐냐면 요 화면은 기본 보기 화면이거든요. 야를 여러분들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는 것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화면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탭 메뉴 쓰는 방법은 보기 탭에 가면 통화문서 보기 그룹에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죠. 이거 눌려도 되고 좀 빨리 할 것 같으면은 밑에 하단에 보면 작업 표시줄에 상태 표시줄에 요 아이콘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요 기본 보기고요. 두 번째 아이콘 눌리면 레이아웃 미리 보이거든요.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아까하고 좀 틀리는 그게 뭐냐면 머리글 영역과 바닥글 영역이 보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화면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머리글도 데이터 많이 넣거든요. 보면서 막바로 머리글 클릭하면 머리글에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고요. 우리는 세 번째 아이콘 여러분들 요거는 레이아웃 보기고 페이지나 미리 보기는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야를 클릭하면 인쇄할 부분만 하얗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돌리면요. 확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선이 있고 이 점선이 있잖아요. 파선이라죠. 점선보다는. 이거 차이점은 실선은 인쇄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페이지 나눴을 때도 여기 파란색 실선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 파선은 자동 페이지가 나눠지면 요 선이 생기거든요. 이 문서는요, 1페이지, 2페이지 분량이 2페이지 분량으로 출력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잘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책 보면 여러분들 요 인쇄 영역을 A2부터 인쇄가 되도록 실선을 좀 변경을 해라. 즉 이동을 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실선 요게 A의 위 보면 요 실선이 있죠. 파란 실선.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화살표 나오거든요. 얘를 밑으로 당기면 이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A2부터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회색은 인쇄가 안 돼요. 야를 밑으로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2부터 여러분들 실선 보면 G28까지 인쇄 영역은 딱 잘 잡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는 2페이지로 인쇄되거든요. 야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잠시 파일 가서 인쇄 한번 눌러볼까? 인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총 페이지 수가 2페이지로 돼 있죠. 뒤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잘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를 1페이지로 인쇄되게끔 뒤에 보시면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화면에서 본문으로 시트로 되돌아갈 때는 이 S시키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갑니다.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요 파선 있죠, 파선. 파선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야를 실수로 밀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끌어서 버리 보면 됩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돼요.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파선을 실선 쪽으로 밀어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1페이지가 된 건 약간 축소가 됩니다. 그럼 과연 잘 됐는지 볼까요? 파일 가서 인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로 돼 있죠. 이러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화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 화면으로 제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가 있죠. 근데 잘해놓고 기본으로 바꾸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감점입니다. 여러분들 요 상태로 두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화면으로 저장하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간혹 가다가 우리 답안을 작성했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은 여기 한 개 들어가 있고 넘기시면요. 이제 페이지 여러분들 레이아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끝났고 닫기 하시고요. 뭐 저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쇄 관련 설정을 알아볼 건데요. 뒤에 복습 문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출제 유형 03-2를 냅니다. 자, 인쇄가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1급을 취득하고 회사가 뜨면 신입사원들이 인쇄를 못하고 있어요. 1급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인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쇄 관련 설정을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 하기 전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갑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 그룹에 대각선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대화 상자가 떠요. 요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자, 여러분들 페이지부터 요 탭들이 다 나오거든요, 시험에. 우선 페이지 탭에 나오는 것은 용지 방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율 이 두 가지가 시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로냐 세로냐 확대 축소 배율 나올 거고요. 자동 맞춤이 주로 나옵니다. 이 자동 맞춤 뭐냐면요.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약간 축소가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백 탭에 가보시면요. 밑에 보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 인쇄될 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로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 종이 움직여요. 가로 방향으로 딱 가운데로 오거든요. 다시 세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세로도 세로 방향으로 딱 가운데로 오죠. 그러니까 정 가운데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나오면 두 개 다 체크하는 거고 시험에서 페이지 저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면 가로만 체크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세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로는 사실 실무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건 잘 출제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가운데 맞춤 또는 정 가운데는 두 개를 다 체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시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참조로 머리글 편집 눌려도 똑같습니다. 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늘 위치거든요. 요 아이콘 똑같죠? 자, 확인 누르고 바닥글 편집도 똑같은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글은 항상 위에 인쇄되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바닥글은 밑에 인쇄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콘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 31페이지에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 아이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머리글 편집을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어느 구역에 넣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지금 왼쪽 구역에 잠시 연습할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가는 텍스트 관련 서식을 설정할 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글꼴 스타일, 크기, 밑줄, 색, 뭐 효과 이 정도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잠시 취소하시고요. 이 텍스트 서식은 반드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블럭을 잡아야 돼요. 블럭을 잡고 설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은 텍스트 서식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콘이 단글입니다. 시험에. 왜? 제일 많이 쓰거든요. 회사에서. 요 두 번째 아이콘은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를 출력한 아이콘이고요. 세 번째는 전체 페이지 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 수가 3페이지라면 1/3 형태로 어, 오른쪽 머리글 구역에 인쇄되게 하셔야 하면 오른쪽 구역에 가서 요 형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구역에 컷을 두시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 샵 한 개짜리 클릭하면 코드 값이 들어갑니다. 엔드 페이지 번호. 그리고 슬래시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연습입니다. 슬래시. 그리고 전체 페이지도 출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엔드 전체 페이지는 코드 값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출력되더라 이거죠. 자, 여기 이제 페이지 번호 관련이고요. 다시 머리글 편집. 자, 블록 잡아서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왼쪽 구역에 컷을 두시고요. 자, 네 번째 아이콘은 뭐냐면 현재 날짜를 좀 인쇄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현재 날짜, 날짜 삽입이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엔드 날짜가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위에 오늘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 써먹는 겁니다. 한 번씩만 해보시면 다 압니다. 요거 지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재 시간이죠. 시간 넣을 때. 눌려볼까요? 엔드 시간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하면 시간이 딱 나와요. 자, 머리글 편집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자, 요 다섯 개가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늘 시험에 나오는 게 합니다. 페이지 번호.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랜덤이거든요. 시트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여섯 번째는 경로입니다. 읽었던 파일 경로가 출력되는 건데 우리 왼쪽 구역에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섯 번째 아이콘 파일 경로 삽입인데 야도 이름이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면 여기 딱 찍히죠. 확인 눌리면 이 파일 열었던 경로가 이렇게 쭉 찍히네요. 경로 표시할 때.
그리고 머리글 편집. 자, 지우고, 통화문서 이름을 출력하고 싶으면 일곱 번째 아이콘입니다. 눌러볼까요? 엔드 파일 들어가죠? 확인. 그랬더만은 진짜 통화문서 이름 시키네. 한 번씩 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시트 요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요 이름을. 그러면 여덟 번째 아이콘 시트 이름 삽입하면 엔드 탭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확인 눌리면 요 시트 이름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우리 회사에서 많이 쓰죠. 만약 오른쪽 구역에 그립을 넣고 싶을 때 그립 로고. 그럼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그림 삽입창이 뜰 거고 파일에서 찾아보기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마땅한 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한 개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그림 넣을 때 쓰는 거고요. 제가 한 개 한번 한번 넣어볼까요?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해상도가 참 크네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 연습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 쓰기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네이버 로고를 한 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마땅하기 그냥 여러분들 삼성 로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로고 이미지 한 개 캡처해서 한번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캡처 툴이 있겠죠? 자, 이거 여기 이거 말고 캡처를 한 개 해서 보여드리면요. R 캡처가 있으니까 R 캡처를 잠시 할게요. 자, 로고를 한 개 제가 캡처하겠습니다. 임시로. 그리고 저장을 한 개 놓고요. 자, 이거 제가 임시로 그 사진에 삼성이라고 주로 PNG 파일로 만든 PNG는 배경이 투명 처리된 그림 파일이거든요. 삼성 로고는. 한 개 적당하게 해봤고요. 닫고. 자, 여기서 제가 로고를 한번 넣어본다면요. 똑같이 띄워놓고. 자, 여기에, 오른쪽 구역에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넣어놨으니까 삼성 로고가 있죠. 요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삼성 로고가 넣었는데 너무 커. 요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림 안에 컷을 두고 마지막 열 번째가 그림을 서식 편집하는 거거든요. 눌려보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1cm로 줄여 확인.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삼성 로고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홉 번째, 열 번째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온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 다 지우고요. 확인. 여러분들 바닥글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있어요. 바닥글 편집 잠시만 볼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바닥글에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는 왼쪽 구역에 1페이지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홀수 페이지는 왼쪽이고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 요 구역에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만 여러분들 보통 잘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닥글 편집 눌러가지고 왼쪽 구역에 샵 이래 놓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페이지. 이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샵 놓고 페이지. 이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바닥글 밖에 없으면 요 왼쪽 오른쪽에 각각 홀수 짝수 넣을 수가 없어요. 야를 어떻게 테스트한 문제냐면요. 요 밑에 요거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금 있어요. 야를 체크하면 하기 전에는 바닥글 탭밖에 없지만은요. 자, 제가 체크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를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글 편집 들어갔더만은 탭이 두 개가 생기죠. 홀수 페이지 바닥글, 짝수 페이지 바닥글.
자, 우리가 이게 왜 또 시험에 또 등장했냐면요. 우리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이쪽에 여러분들 이쪽은 왼쪽은 1페이지, 오른쪽은 2페이지 이렇게 많이 출력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럴 때 홀스 페이지 받을 걸 가서 왼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 놓고 페이지 이렇게 짝수 페이지 받을 걸 가서 오른쪽 구역 가가지고 페이지 번호 아이콘 눌리고 페이지 이렇게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 홀스 페이지 바닥글하고 짝수 페이지 바닥글 넣을 때는요. 우선 뭐를 체크하는 문제냐면 여러분들 야를 물어보는 거죠. 요것도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체크해 할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탭에 가셔서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인쇄 영역입니다. 요것은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출력할 때 이거만 인쇄되는 거고요. 인쇄 제목은 반복할 행이 있고 반복할 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적당한 데이터가 1페이지 분량밖에 없지만 제가 일부러 최1호 요소부터 2페이지로 강제로 페이지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로 강제로 페이지 나누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A15셀부터 2페이지로 강제로 나누고 싶어요. A15셀에 두고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 누르면요. 페이지 나누기 살 누르면 여기에 선형이 생겨요. 이렇게 선형이 쭉 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제가 인쇄 이렇게 미리 보기 하면 요거는 지금 아까 잘렸기 때문에 4페이지 나오지만 총 2페이지 분량으로 잠시 제가 조정하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잠시 써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인쇄 눌렸는데 1페이지는 당연히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2페이지 넘어갔을 때는 제목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회사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2페이지 이상 출력할 때는 1페이지에만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요 기능이죠. 인쇄 제목 부분에 내려가서 반복할 행. 제목행은 여러분들 이행 입력돼 있잖아요. 야를 2를 탁 클릭해주면 달러이 콜론 달러이가 들어가요. 굳이 2를 안 눌려도 A 이행에 있는 어떤 주소를 찍어도 똑같습니다. 야를 찍어도 2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행에 있는 요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출력을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인쇄 미리 보기 해볼게요. 그렇다면 1페이지 당연히 나오는 거고 2페이지 넘어가면 2페이지 나오죠. 요것 때문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이 인쇄 영역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조로 인쇄 제목이 행에 입력될 수도 있지만은 요쪽으로 A열에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반복할 열에 가서 A열을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돼 있으면. 그래서 요거나 요거 주로 반복할 행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요 주소만 찍어주면 돼. 요 열 이름표 요거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쇄 나오는 것은 눈금선하고 행렬 머리글이거든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다 체크했어. 눈금선은 참조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게 여기 눈금선이거든요. 눈금선 원래 인쇄가 안 돼요. 체크하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행렬 머리글이 뭐냐면 요 숫자하고 알파벳도 인쇄가 됩니다. 자, 제가 요거 두 개 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열머리글과 행머리글도 출력되면서 여기 점선 같은 거 보이죠? 여기 눈금선이거든요. 인쇄가 돼요.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총 몇 가지 있냐면 시트 탭에 인쇄 영역, 인쇄 제목, 인쇄 요거 두 개. 여기 시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 파일은 이제 제가 잠시 요 파일은 제가 닫고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책 다시 여러분들 문제를 가볼까요? 27페이지. 한번 쭉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2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인쇄 문제가 나오면 먼저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를 떼어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대각선 하살표를 클릭하시고요. 그 제일 처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이 말은 여백 탭에 가야 됩니다. 여백. 자, 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우리 문제 보니까 제일 뒤에 있네요. 그리고 여백 탭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두 개 다 체크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체크. 자, 정 가운데니까. 두 번째 화살표는 매 페이지 하단은 아래죠. 오른쪽 구역이죠. 뒤에 보니까 바닥글을 설정하셔야 돼 있죠.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바닥글 편집. 그리고 어느 구역이냐면 오른쪽 구역이죠. 오른쪽 구역에 컷을 두시고 자,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띄우고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는 두 번째 아이콘을 눌립니다. 엔드 페이지 본 다음에 스페이스바 넣고 페이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공백을 안 넣으면 또 5점이 0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공백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밑에 1 띄우고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설정 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용지 방향 어디 있느냐? 페이지 탭이 있어요. 그럼 페이지 탭에 가면 용지 방향 가로로 바꿔야 있죠? 가로.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니까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가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뒤에 보니까 자동 맞춤을 했네요. 그 자동 맞춤은 옵션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만.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셔야 돼요. 눌려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로 요 밑에 아이콘이 두 개가 있을 건데요. 요 아이콘을 잘 보십시오. 여백 표시 아이콘은 첫 번째 아이콘. 야는 꼭 눌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백 넣었거든요. 그 페이지 가운데 맞춤했으니까 요거 확대 축소 아이콘입니다. 그럼 여백 표시 아이콘을 먼저 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정가온이니까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 공간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요 위쪽 공간하고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 공간이 틀려요. 그죠? 우리 분명히 정 가운데 있는데 왜 틀리냐면 사실 이 부분은 뭘 우리가 위에 있게 왜 넓으냐면요. 요게 여러분들 일행이라는 요 행에 요 비어 있는 행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야를 시험에서 인쇄 영역을 요 표 영역을 싹 다 잡았다면 공간이 똑같습니다. 근데 안 잡았을 때는 요거 설정 안 했을 때는요. 무조건 엑셀은 일행부터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 때문에 위쪽 높이가 넓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니까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차이점은 요거죠. 위쪽 공간이 넓은 이유는 일행 높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래쪽에 페이지 여러분들 바닥글 보면 1페이지라고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면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출력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동 맞춤을 했잖아요. 이 하가 절대로 마지막 1/1로 돼 있어야 되는데 1/D 숫자가 2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동 맞춤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 하가 항상 마지막 전체 페이지 수 1로 돼 있어요. 요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설정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자, 여러분 넘기시면 페이지 수는요. 그 32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열기 하셔가지고 완전 정복 01 문제 내십니다. 완전 정복 01 문제.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차트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A2부터 F27 범위 잡으시고요. 표 전체죠, 그죠? A2부터 F27까지 표 다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셀 잠금만 적용이 됐죠. 그럼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 우리 출제하는 분들이 일부러 이 체크를 해제해 놓거든요. 해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하고 돼 있으면 할 거 없어요. 잠금은 숨김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수시 숨기 하나 말이 없다 보니까 확인됐으면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차트는 잘 봐야 돼요. 이 차트 지금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차트도 잠금하면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차트 또 흰 부분이 차트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1번 모든 서식의 단축키니까 뭐가 뜨냐면요. 오른쪽 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뜹니다. 거기서 차트를 속성 가서 잠금 설정 어디 있냐면 요 아이콘을 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아이콘. 올리면요. 여러분들 크기 및 속성 아이콘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속성 가야지만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럼 속성을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요게 잠금이 돼 있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모릅니다. 해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돼 있으면 할 거 없어요. 닫고. 자, 그럼 시트 보기는 이제 들어갑니다. 검토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호 그룹의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허용할 부분 두 번째 살펴봅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 한 개 더 있죠. 정렬도 허용하셔야 되겠죠. 쭉 내려가면 밑에 보시면 정렬도 체크해 주면 됩니다. 시트 보호가 되어 있더라도 정렬 기능은 허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암호는 안 넣습니다. 확인.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들 차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 안 됩니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 안에 아무 데나 가서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이 창이 뜨면 잘 된 거죠.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 그죠? 이러면 우리 몇 점 받았다? 5점. 자,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수 문제, 인쇄 관련 설정인데 34페이지입니다. 닫기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찾아보기 여러분들 완전 정복 고2를 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셔야 하면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워버립니다. 이거 눌려가지고. 그러면 책 보시면 아까 똑같습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춰 또 나오죠. 여백 탭에 가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 페이지 상단이죠. 끝에 보니까 머리글 설정입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머리글 편집을 클릭. 구역은 왼쪽이죠. 왼쪽에 커서 두시고요.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날짜를 넣을 건데 날짜 넣기 전에 책 보시면 표시에가 인쇄 날짜 띄우고 콜론 띄우고 이거 넣어줘야 돼요. 이게 먼저 사용자가 인쇄 날짜 입력하고 띄우고 콜론 띄우고 수험생이 요거부터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는 여러분들 아이콘 쓸 거예요. 자, 오늘 날짜가 출력되는 아이콘은 네 번째 7이죠. 이거 눌러볼까요? 엔드 날짜. 자, 그 다음에 끝난 건 아니고 야를 파란 글씨로 나오게끔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블럭을 잡아야 됩니다. 요 텍스트 서식 넣을 때는 블럭을 잡고 눌려야 됩니다. 가를 클릭. 그리고 파란색은 이게 글꼴 색깔이거든요. 눌리셔가지고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겁니다.
파랑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하니까 위에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것은 인쇄 영역이 나오죠? 시트 탭에 가셔야 됩니다. 인쇄 영역에 커서를 주시고요. 우리 시키는 대로 범위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A2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A2부터 표 다 잡는 게 아니네요. F20까지, 20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또 있죠. 눈금선하고 행렬머리글도 인쇄되게 해라. 두 개만 체크하면 되죠. 요건 인쇄 제목은 설정사항이 없네요. 그죠? 인쇄 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백 표시 아이콘 눌려가지고 봐야 돼요. 요거는 같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이 같아야 되고요. 저 위에 머리글 잘 나와 있죠. 인쇄 날짜. 그다음에 확담해 보면 야는 행렬 머리글 인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선 확인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인쇄 영역 잡을 때 비에 있는 곳을 안 잡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설정 잘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죠? 요거만 믿고 가면 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문제 1번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시면요.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할 거고요. 내일부터 할 것은 문제 3번에 나오는 분석 작업부터 할 거거든요. 요소부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문제 3번 요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